이강인 선수가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강인이 경기의 템포를 끊는다. 그리고 공격의 속도가 이강인 때문에 느려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연히 패스의 템포와 공격의 속도가 빨라야 상대 수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의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밀집 수비 사이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이강인, 엄원상, 정우영 그리고 좌우 풀백까지 올라와서 많은 선수들이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무턱대고 패스를 빠르게만 가져가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고요. 패스를 빠르게만 주고받다가 보면 당연히 세밀함이 떨어져서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냐면 좌우 측면을 흔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작업을 계속 가져가죠. 그리고 이 작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들도 약한 팀들을 상대할 때 이러한 동작들을 가져가요. 좌우 측면을 계속 흔들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우리가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은 아무래도 상대 수비 라인 바깥을 계속 패스로 주고받는 동작이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를 막 빠르게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패스를 돌리면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여기서 템포가 빨라진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다가 우리가 측면에서 주고받으니까 상대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수비 라인 사이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순간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상대 수비가 다시 좁아지기 전에 득점을 마무리를 해야죠. 이게 템포가 빨라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플레이를 막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그게 당연히 재밌겠지만 그게 90분 내내 이루어질 수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면 플레이의 세밀함이 떨어져서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느리게 패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좌우 측면으로 계속 좌우 전환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 순간 템포가 갑자기 높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봐도 이 수비 라인 사이에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데브라이너, 웨데고르, 브루 펜데스,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일단 이 뒤에 있었던 백승호 혹은 정호연 선수가 요 라인 사이로 빠르게 패스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라인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순간에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득점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뿌려주면서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공격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적절한지를 이강인이 판단한 다음에 찔러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무리키가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주는 것, 그것이 이강인의 최대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엄원상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패스를 빠르게 줄 수도 있지만 이때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모여들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다른 공간을 찾고 그때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박재용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모여들기 전에 패스를 빠르게 찔러주는 게 당연히 더 좋지만 상대 수비가 이미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수비가 공간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패스를 빠르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공간으로 패스를 줬다가 끊기느니, 그래서 역습을 당하느니 보다 더 좋은 찬스를 찾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한 번 더 템포를 늦췄다가 더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것, 이것이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압박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면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동작인데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그래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강인의 움직임 때문에 뒤로 물러서다가 이때 이강인 선수가 다시 돌아 나오면서 이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 오프 더블 플레이가 일단 좋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는 뒤에 있고 이강인 선수만 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들어오는 패스를 일단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없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는 순간 후방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면서부터가 템포가 빨라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하면 여기서부터 이강인 선수가 템포를 올려서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좌우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이미 약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그냥 단순하게 뿌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패스를 뿌려줬을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빨리 넣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컨트롤 타워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패스를 주면 오프사이드에 걸리니까 한 템포 늦춰서 가자.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찔러주지 않고 볼을 그대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소유했을 때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조영욱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조영욱 선수는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때 이강인 선수가 한 템포 쉰 다음에 조영욱 선수에게 절묘하게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조영욱 선수의 발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서 상대의 수비라인이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뻔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플레이메이커를 쓴다는 것은 플레이메이커가 주도하는 템포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패스도 당연히 빨리 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미드필드 라인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으로 올라가줘요. 그러면서 백승호 선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정말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엄원상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타이밍과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한 번의 패스로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바로 찔러줘요. 백승호, 이강인, 엄원상 이 3명의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의 속도가 2초에서 3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강인도 당연히 패스를 빨리빨리 뿌려주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백승호 선수가 수비 라인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올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때 정우영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정우영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면서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볼을 받아서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때 정우영 선수가 참 좋았던 게 오프 더블 플레이를 정말 부지런하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 패스로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전반전 초반에 정말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였죠. 정우영이 패스, 이강인이 원터치로 돌려주고 뛰어들어가는 정우영의 발 앞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떨어지는 장면. 이 장면에서 패스가 워낙에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상대 수비가 대처할 틈도 없이 상대의 수비가 무너지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도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을 극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전방에서 정우영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이때 오프사이드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확실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뛰어들어가는 정우영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빠르게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한 번에 쭉 들어가니까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뛰어들어가는 정우영, 이강인의 패스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물론 이 장면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VAR이 없어서 심판이 오프사이드로 판정한 장면이긴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강인 선수가 약간 뒤쪽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템포가
한 번에 빠르게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템포를 올려야 될 때와 올려야 되지 않을 때를 판단을 하다가 우리 선수가 적절한 공간과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빠르게 템포를 올려서 패스를 찔러준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밀집 수비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빠르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강인을 우리 대표팀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기고 있으니까 이강인이 판단했을 때 적절한 시기, 템포를 올려야 될 때 이강인이 템포를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유럽 내에서도 정말 잘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거고, 물론 이강인 선수가 템포를 조절할 때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정답을 맞추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능력을 우리 대표팀이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